자, 화면 설계라는 과목은요. 화면 구현 앞 단계가 당연히 설계하고 구현해야 되겠죠. 설계, 구현, 그다음에 그 테스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가 간단하게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설계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NCS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10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저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찍어요. 다. 공부도 필요 없어요. 찍어. 자, 봅니다. 여기 키워드도 있는데 이제 화면 설계는 당연히 우리가 UI, UX 구성을 할 때 설계도를 그리시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설계하고 계신데 뭐 어떤 내용들이 지금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네, 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복사 딱 하신 다음에 키워드잖아요. 여기로 오셔가지고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F는 항상 찾기예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든지 컨트롤 F는 대부분 다 찾기입니다. 여기 그럼 찾기 창이 뜨고요. 브라우저에서도요. 컨트롤 V. 지금 브라우저 PDF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만드는 것 했더니 이렇게 뜨네. 네.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자, 그래서 기본 틀 만들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에 이제 키워드로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근데 뭐 설계도, 소프트웨어 설계는 뭐냐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말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전 작업을 통하여 사전 작업, 미리 작업을 먼저 해야지. 만들려고 하는데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파악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설계도를 그리는 거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 짓는 사람이 대충 머릿속으로 야 뭐 네모나게 만들자. 그리고 2층으로 만들자. 뭐 계단은 옆으로 빼자.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했어. 가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집이 웃기게 나오겠죠. 네, 나중에 또 막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옆에 고쳐야 되고 또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네, 장난 아니겠죠? 네, 그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 없이 지으면 네, 집이 중구난방으로 막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더. 그래서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특히 소프트웨어는요, 요구사항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거든요. 레이어드한 요구사항들이에요. 얘 위에, 얘 위에, 얘 위에 이렇게 막 레이어드하게 요구사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레이어드하다는 거. 네, 그래서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밑그림. 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 넓은 개념. 소프트웨어는 뭐 CS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고 웹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고 뭐 뭐든지 여러분들 컴퓨터상에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밑그림. 학술적인 정의도 뭐 권도용 씨가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각의 특성을 기반으로 컴포넌트들의 상호 유기적 결합하는 소프트웨어 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의 집합. 이 사람은 더 어렵게 얘기했네. 지워버릴게요. 권도용 씨 정의는 지우겠습니다. 찍. 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자기 그 분야에 대한 그 컴포넌트 얘기하잖아. 컴포넌트는 갖다 끼는 그 프로그래밍 모듈을 얘기하거든요. 네, 서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려운 얘기죠. 기본적인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네, 1번 문제 풀었습니다. 쉽지? 내일 문제 나오면 찍으세요. 제가 똑같이 나오냐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자, UI 세 가지 분야. 뭐가 있죠? 찾기 전에 뭐 얘기할 수 있나, 우리? 컨트롤 F, V. UI 세 가지 분야. 근데 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찾아본 다음에 읽어봐야 돼요. UI가 뭐죠? 유저 인터페이스. 뭐 줄임말은 대부분 다 얘기하더라고. 그럼 유저,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사람들이 시스템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건 나건 교수가 말씀하셨잖아. 뭐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 어떤 방식으로 이쪽을 터치하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거 그 볼펜 가지고 막 예를 들었죠. 우리도 처음에 이거 스마트폰 터치 기능 이거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터치하면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터치 기술 아세요? 저기 제가 삼성폰, 그러니까 아이폰 처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삼성에서 폰을 하나, 터치폰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촬영되고 그래요. 주머니 안에다 넣어놓으면 요 바지 그 거기에 껍데기에 터치가 자꾸 되는 거야. 정전기 방식으로 터치가 됐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막 터치가 돼가지고 막 찰칵찰칵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딱 보면은 카메라가 그냥 혼자 켜져가지고 막 찰칵찰칵 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메일이 보내져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잠깐 약간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메일이 벌써 발송이 됐어요. 이렇게 잘못 썼는데. 정말 뭐 그랬었어요. 초창기 기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교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분야 알아볼게요.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물리적 제어 분야. 물리적, 즉 만져지는 이 터치 스크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의 물리적 제어 분야. 요거 분야가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UI의 세 가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 물리적 제어 분야. 그 다음에 콘텐츠의 상세적 표현, 전체적 구성에 대한 구성에 관련된 분야가 있어요. 구성. 이런 그 어떻게 구성을 가져야 UI, UX가 더, 그러니까 UI가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연구를 하죠.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편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편의성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 기능이 어때? 기능이 어때? 그 기능이 좋아 나빠? 기능. 기능적 분야. 이거는 그 정보를 이렇게 배치하는 정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화면을 구성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봤을 때 구성에 관련된 거하고 기능에 관련된 건 틀리죠. 기능 클릭하면은 이거 저 회원가입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바로 살 수 있어. 이 버튼 누르면 물건 살 수 있어. 카드? 그냥 네 카드 아니어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네 카드 아니어도 살 수 있어. 큰일 나는 거지. 네. 뭐 얼마 전에 문자 왔던데 해외 그 문자 670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누르면 안 되죠? 나 670만 원 산 거 없거든.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큰일 났네 전화해봐야겠네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제어 분야, 구성에 관련된 분야, 기능적 분야. 물구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라놓고 물구기라고 썼어. 아니야, 이거 외우지 않았어. 여러분들 내일 읽어봐가지고 사지선다 중에 느낌 오는 거 찍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뭐야? 띵띵띵띵띵. 설계의 기본 원칙. 여기 밑에 있어요. 설계의 기본 원칙. UI 설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부 다. 설계의 기본 원칙.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적인,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을 지키면은, 좋은 거죠. 원칙이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어지러워지지 말라고. 네,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원칙. 원래 이래, 원칙. UI 설계를 할 때는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이 네 가지가 원칙이래요. 직관적이라는 건 뭐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이거죠? 이해가 됐다는 거지 이미. 쉽게 이해. 이거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유효성. 뭐가 유효하다는 건 뭐죠? 이 쿠폰 번호가 유효하니? 아직 유효해. 며칠까지야. 가서 마음대로 커피 먹어도 돼. 아무거나. 그래? 그러면서 가가지고 친구가 준 커피 쿠폰을 가서 쓰죠. 가장 비싼 걸 고르자. 이렇게 막 위에 잔뜩 쌓아 올린 거를 딱 고르죠. 그거 막 8,000원짜리, 9,000원짜리 드셔보셨어요? 10,000원 넘는 것도 있나? 커피가? 이제 어쨌든 제일 비싼 거 골랐어요. 그랬더니 얼마 이상은 안 됩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내 돈 낼게요. 내 돈 낼게요. 그래서 사용자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유효한 거, 그죠? 네.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이걸 얘기하려고 학습성을 얘기한 거지. 전문가만 배울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학위가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학습성이 아니에요. 학습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유연성. 뭐가 유연하다고 그러지? 엿가락처럼, 엿가락은 붙어서 문제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있죠. 사람이 유연성이 좋으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방바닥 만질 수 있어요? 썼다가? 유연성 좋다고 그러죠? 저는 안 닿아요. 단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해가지고 안 닿아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사항. 너 뭘 원하니? 네가 뭘 원하니? 니즈. 니드 S. 니즈. 니들이 니즈를 알아?
근데 이렇게 흔히 얘기하거든요. 아, 옛날에 그 뭐야 CEO께서 맨날 그런 얘기를, 회사 운영자께서 니들이 니즈를 알아 이래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지 또? 그러면은 니즈를 잘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일장 연설을 막 하시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즈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 최대한. 근데 사용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들어주면 돼요? 아, 못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요구사항 하신 적 있었어요. 우리 제가 업체 걸 만들어주다가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아드님이 거기 이제 팀장이었는데 아들은 로그인 기능 다 넣어주시고 했더니 사장이 누가 요즘 회원가입을 하냐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럼 물건을 어떻게 사요? 그냥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럼 그냥 어떻게 사요?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넣어야 될 텐데 전화번호도 넣지 말고 살게 해줘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냐. 그래서 그 아들 팀장이 상당히 깝깝했나 봐요. 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냥 만들어 주세요. 괜찮죠? 아버지 무시하세요. 아버지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장이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팀장이.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아버지가 또 이제 아버지 사장이 와가지고 중간 점검 때 또 깽판을 치네. 아니 회원가입을 만들었네? 회원가입하지 말라니까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주는 건 가능한 것을 수용해줘야지.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원가입 넣었어요. 오류가 최소화해야 되지 당연히. 네. 무리하게 만들면 오류가 막 생기겠죠? 유연성입니다. 이게 유연해야 된다. 저 직유학유. 네, 모르겠어요. 외우지 마세요. 직유학유. 네. 그다음에 뭐지? 설계 원칙이었고요. 설계 지침. 이거 지침. 여러분들 무슨 관련 지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지침은 도움이 되는 말일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나 한번 읽어봅시다. 도움이 되나?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고 계신데 설계할 때 이게 지침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설계 지침, 사용자 중심.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개발자 중심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이 얘기는요. 흔히 그러기가 쉽거든요. 개발자가 내가 쓰니까 편하네 해가지고 막 만들어놨는데 개발자는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맨날 만져가지고 편한 거야. 사용자가 딱 써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 그러니까 이거 쓸 사람이 어느 정도 바탕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만지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일관성. 버튼 조작 기억하기 쉽고 여기에선 이렇게 조작하는데 저기에선 저렇게 조작해야 된다. 그런 일관성이 없으면 사용자 헷갈리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단순성. 조작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UI, UX 지금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트가 왜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고 왜 배너가 이렇게 생겼고 왜 메뉴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의 일관성의 단순성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작동. 그 다음에 결과 예측. 구매하기 누르면 뭐 결제 페이지 하나 나오고 바로 구매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시성. 가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가시광선하면 보이는 그 빛을 얘기하잖아요. 주요 기능을 메인 화면에 노출하여 조작이 쉽도록. 주요 기능이 메인 화면에 딱 위에 상단에 2080의 원칙 아시죠? 20% 중요한 기능이 상단에 가장 중요한 기능 20%가 상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요 밑에 몇 개만 더 보면 이거죠. 표준화가 뭐죠? 표준화, 디자인을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어떤 그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고 우린 버튼은 이런 스타일 그리고 마진 패딩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죠. 컨텐츠 박스와 사이는 20픽셀로 정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표준화예요. 기능 구조 선행합쓰기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다음 접근성. 사용자 직무, 연령, 성별 등 사용하겠지. 다 접근이 쉬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명확성. 사용자 개념을 쉽게 인식하게. 이게 뭐 하는 기능이야? 이렇게 애매하면 안 된다고. 오류 발생 해결. 오류가 발생했어. 사용자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막 버튼 눌렀는데도 아무 데도 안 가. 가만히 있어. 안 된다는 거지. 오류가 생겼으면은 맨 마스터에게 연락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페이지로 보여줘야죠.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UI가 필요한 이유까지 설계 지침. UI가 필요한 이유. UI가 필요한 이유까지 있습니다. UI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UI가 왜 필요하죠? 왜? Why? 왜 해? 왜 필요하죠?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 적은 노력으로 구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I가 없으면, 그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구성해서 안 하면은, 예, 이 오류도 많이 생기겠죠. 뭐 이게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겠지. 그 다음에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죠?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업무 시스템을 당연히,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고 쉬운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네, 정보를 누군가 주고 누군가는 받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UI다. 그래서 UI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다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로토타이핑이 뭘까요? 찾아볼게. 컨트롤 FV. 프로토타이핑이란. 네, 여기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대량 생산에 앞서 미리 제작해보는 원형 또는 시제품. 시제품이란 말이 아마 여러분한테 좀 와닿기가 쉬울 거예요. 시제품. 이거 출시될 제품인데요. 기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써보시죠. 이게 프로토타입이에요. TV에 가끔 로봇 프로토타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제품입니다. 모형. 근데 뭐 이거를 막 설명을 막 멋있게 하고 싶었나 봐. 여기 여기 원초적이라는 뜻의 프로토타이포스 중간 음으로 따온 것을 더 들어가면 최초의 프로토스와 인상이라는 뜻의 타이포스 최초의 인상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이런 겁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바로 이제 추후에 구현될 시스템의 골격으로 사전에 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의 기초 모형이 될 것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UI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 지금 이런 주제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 미리 만들어 보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간 걸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회사에서 막 10억짜리 프로젝트를 2천만 원 들여서 미리 프로젝트를 작게 해보거든요. 뭐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프로토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그래서 사용자의 설득과 이해가 쉽다. 그죠?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나요? 좋네요. 근데 이런 점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받아 적어.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개발 시간이 감소하겠죠? 네, 훨씬.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딱 수집이 되니까. 오류를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오류가 이런 부분에 좀 프로세스 오류가 좀 있네요. 그럼 고쳐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 만들면 되겠죠. 단점은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사용자 요구사항은 가능한 들어줘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다 오케이 하면 안 돼요. 그런 팀장님은 싫어. 너무 싫어. 그 다음에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 이상의 자원은. 그죠? 2천만 원짜리 한 다음에 그거 쓰나요? 버려요. 그건 버려요. 그냥 이렇게 뭐 자료로만 남기겠지 실제 시스템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맞지? 프로토타입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야 이것처럼 하면 돼 하고 문서는 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입니다. 문서화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 및 방법. 컨트롤 FV 바로 밑에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와이어 프레이밍까지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걸로는요 손으로 직접 작성한다. 이 프로토타입은 실제 제품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종이로 그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와이어 프레이밍, 네, 그 직전에 맞는 목업,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펜, 종이, 뭐 포스트잇 뭐 이런 거는 사실 아이디어 수집이죠. 아날로그. 요즘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뭐 파워포인트 뭐 있는 거 가지고 막 쓰는 거죠. 아크로벳, 비지오. 뭐 예전에는 이런 거 비지오도 좀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이런 거. 인비전, 마블, 어도비 XD가 이제 그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툴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 이거 있고. 플린터, 프린서플, 키노트. 뭐 키노트 이런 건 좀 이름 유명한 거지. UXPN, HTML. HTML이 여기 나와 있네. 프로토타입으로요. HTML, CSS를 막 써가지고 그때 여기 웹 기획자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업 들으셨는데 웹 기획이나 다 그 기획자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코딩을 하러 오셨나 했더니 자기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HTML, CSS 쓴대요. 근데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써보려고. 그래서 HTML도 프로토타이핑 작성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성 기법. 스토리보드는 뭘까요? 스토리보드. 네, 스토리보드. 이야기 보드죠, 이야기 보드. 스토리보드는 그 웹페이지 시스템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페이지가 뭐 링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이야기처럼 스토리보드. 네, 우리가 콘티 짠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콘티를 짜가지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냐?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산출 문서라고 얘기돼 있죠. 네,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다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기능적인 것 또는 배치적인 것, 디자이너는 실제 디자인할 때 이용을 하겠죠. 정책이나 프로세스, 뭐 여러 가지 UI, UX 기능에 대한 정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여러 가지 구축에 대한 얘기까지 정보가 다 수록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스토리보드예요. 메뉴 구성도 만드는 게 1단계고 스타일 확정, 스토리보드 2단계. 어떤 스타일, 레이아웃, 글자 크기, 모양, 색상, 그래픽 이런 것들. 설계하기, 스토리보드 3단계는 화면에 보여주는 시각적 디자인 콘셉트를 잡는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됐고 근데 마지막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 효과를 알아볼까요? 컨트롤 F하고 컨트롤 V 다시 하시면 들어가요. 네.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UI 시나리오가 뭔지 알아야지 그러면 UI 시나리오가 위로 조금 올라가면 UI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시나리오는요. 미리 시나리오가 뭐지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 그러잖아. 야, 뭐 내가 뭘 할 건데 앞으로 무슨 이런 사업을 할 거야. 한번 시나리오를 써봐. 그러잖아요. 그럼 전개되는 어떤 쭉 연결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UI를 이제 이건 UI 시나리오는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UI UX 참조 모델 가이드에 따르면 시나리오의 작성 요건은 뭐 완전성, 누락도 없고 일관성, 이해성, 가독성. 그래서 문서화를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그 UI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쭉 그 전부 작성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런 거를 모범적인 UI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바로 문서 효과.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요구사항 오류가 감소한다. 잘 파악이 되겠죠. 의사소통 오류가 감소한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 개발 과정에서 제작업 감소하고 혼선도 최소화된다. 좋은 점만 많이 있네. 불필요한 기능 최소. 네. 필요한 것만 만들겠지. 딱 파악이 되니까. 시나리오 작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저희가 만드는 시간이 줄면 돈이 줄어요. 시간은 돈이다. 시돈.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발 속도 향상. 당연히 개발 속도가 향상되겠죠. 명확하니까. 유관부서 만족도를 제고한다. 네. 정말 관련 만족도가 변화가 되겠죠. 네, 이런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UI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쭉 기록해 놓는 문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 NCS에 다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거가 현업에 가서 일을 할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사지선다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 뭐라고 그랬지? 한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키워드 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